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지혜주입니다. 4.13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경선 결과가 모두 발표되면서 제주 지역 선거 주자들이 확정됐습니다. 각 후보 진영별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서귀포시 선거구 경선 결과 강지용 제주대 교수가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공천이 확정된 양치석, 부상일 후보와 함께 도내 3개 선거구의 후보가 모두 확정됐습니다. 10년이 넘게 변하지 않는 제주의 정치지형. 이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제주도의 변화와 발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저 부상일이 그 변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주 지역 3개 선거구의 경선을 마무리했습니다. 강창일 의원과 위성곤 전 도의원은 상대 후보들을 10%포인트 이상 앞섰고 오영훈 전 도의원은 삼선의 김우남 의원을 0.6%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이변을 연출했습니다. 20, 30대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운동이 이루어진다면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에 따라 제주시 갑선거구는 새누리당 양치석,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민의당 장성철 후보로 후보군이 정리됐습니다. 제주시 을선거구는 새누리당 부상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민의당 오수용 후보가 나서게 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는 새누리당 강지용,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여야의 공천이 확정되면서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를 준비 중인 가운데 무소속과 군소 후보들의 출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한편 새누리당의 제주시 을 선거구 경선에서 탈락한 이연봉 예비후보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연봉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19대 총선 당시 부상일 후보가 수행원에게 금품을 주고 선거법 위반 행위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함께 음성 파일을 공개하고 후보 사퇴도 요구했었습니다. 제주 출신의 이영석 정의당 장애인위원장이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8번에 배정됐습니다. 이영석 장애인위원장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출신으로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장애위원장과 한국장애인연맹 제주DPI 사무처장을 지낸 뒤 서울로 상경해 한국장애인연맹 사무총장과 UNCRPD 이행연대 사무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을 짓는 건설업자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선거 쟁점으로까지 번졌었죠. 그런데 경찰이 건설업자의 거짓말이었다며 뇌물수수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마을포구 옆에 4층짜리 공동주택 공사 현장. 지하층 바닥 공사만 진행된 채 공사 자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곳은 건축 과정에서 허가 사항과 다르게 불법 시공됐다며 제주시가 지난달 22일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인 손모 씨가 공무원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음성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손 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손 씨가 공동주택 분양을 위해 투자자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공무원을 만나거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데다 관련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성 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 출신 총선 후보는 결백이 입증됐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시기 흑색 선전과 유언비어 등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건축업자 2명이 인허가에 개입해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됐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새누리당 경선에서 탈락한 강창수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창수 예비후보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사단 법인을 통해
지역단체에 찬조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해당 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영장실질 심사는 내일 열립니다. 엊그제 렌터카가 바다로 추락해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사고가 난 포구에는 추락을 막기 위한 방지턱이 있었지만 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구조대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크레인에 이끌려 나온 차량 앞부분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져 있습니다.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건 밤 11시 30분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3살 고모 씨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고 씨 등은 제주도로 휴가를 온 부산의 한 병력 특례업체 직원들로 인근 게스트하우스에서 밤늦게 렌트한 차를 몰고 나왔다 변을 당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게스트들끼리 알아서 이제 술 사가지고 나와서 먹는 거 시스템이죠. 한 11시 정도에 종료해요. 이제 들어가시는 날. 그 뒤로 이제 아마 가서 더 드신다고 아마 그런 거. 관광객 3명이 타고 있던 승용차는 20cm의 방지턱을 넘으며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포구에는 50cm 길이의 경계석도 설치돼 있었지만 일부 구간에는 낮은 방지턱만 있었습니다. 그 지역 어민들은 당장 그물을 싣고 아니면 고기를 내리고 할 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걸려가지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자체도 철거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가 있습니다. 해경은 현지 지리에 익숙지 않은 고 씨 등이 길을 잘못 들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음주운전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국제공항에 폭발물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서울시 마포구 22살 전모 씨가 서울지방경찰청 112 상황실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제주공항 정문 앞에 폭발물이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신고자인 전 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생태관광지인 거문오름은 화산 지형과 곶자왈이 잘 보존돼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한 곳이죠. 그런데 이를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 제주도가 돌담을 쌓겠다며 훼손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 주변에 깊은 골이 패였습니다. 굴삭기로 숲을 깎아내면서 곶자왈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절대 보존 지역의 자연석 수백 점이 사라졌고 아름드리 나무들은 뿌리채 뽑혀나갔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돌 하나 나무 하나 건들 수가 없는데 지금 공권력이 이렇게 많은 훼손을 했다는 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여기를 지키고 보존해온 이 의미가 공권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다고 봅니다. 세계유산 핵심 보존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고 가축의 침입을 막겠다며 돌담을 쌓기 위한 터닫기 공사를 벌인 겁니다. 돌담을 쌓기 위해 길을 내면서 이렇게 숲 귀퉁이가 통째로 잘려나갔고 훼손된 구간은 폭이 5m가 넘는 데다 길이는 1.3km에 달합니다. 제주도는 해당 지역이 세계유산지구지만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계획보다 훼손이 심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해 사업 구간을 줄이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 지나치게 좀 훼손된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해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그렇게 현장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제주도의 원상복구가 흙으로 덮어놓는 수준이라며 식생보건 계획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대중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산골마을 학생들을 위해 경남 창녕군이 등교택시라는 것을 운행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특히 학부모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MBC 경남 최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녕군 영산면 구계마을. 이른 아침 안개를 뚫고 택시 몇 대가 잇따라 마을로 들어옵니다. 학교에 가는 초중고등학생들을 태우러 온
이른바 등교 택시입니다. 아이들은 이 택시를 타고 5km에서 멀리는 15km 떨어진 읍내 학교까지 편안하게 등교합니다. 아이들이 택시비로 내는 돈은 단돈 500원. 나머지 요금은 모두 군에서 부담합니다. 미리 데리러 와서 아침에 더 바쁘게 안 해도 돼서 좋아요. 그래 타고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는 않고? 안 불편해. 등교 택시는 창녕군이 대중교통 소외 지역 학생들을 위해 이번 학기부터 시행 중인 제도. 그런데 등교 택시가 더 반가운 것은 학생보다 오히려 산골 학부모들입니다. 바쁜 농산일 중에 아침마다 벌어지던 아이들의 등교 전쟁에서 이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그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아침에 밥 해라 뭐 해라 다 바쁘잖아요 솔직히. 근데 차가 오니까 애들 보고 얘 학교 갈 준비해라. 그럼 8시면 여기서 온다. 그게 딱 좋으니까. 농촌의 인구 감소는 교육 문제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젊은 층의 귀농 기촌 결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창녕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등교 택시 같은 작은 교육 여건 개선 노력이 떠나는 농촌에서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태입니다. 네, 나날이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더 부드러워졌는데요.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4도가량 더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10도를 크게 웃돌면서 완연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땐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최고 60mm가량으로 봄비치고는 꽤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동부 지역은 아침과 낮에 기온차가 10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땐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뿌연 방무가 낀 곳이 있어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네, 섬적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9도 내외로 출발하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의 양이 많은 모습입니다. 네, 내일 시작된 비는 모레 오후까지 이어진 뒤 차츰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은희 제주도 보건복지 여성국장이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국장은 제주도청 기자실을 찾아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업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통해 허위 사실로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글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 국장은 지난 1월 초 경찰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비리, 범죄에 대한 범중 처벌을 주문했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주간정책회의에서 비리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가장 엄중하게 처분하겠다고 밝히고 과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가 경감되는 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땅값 오름세 편승한 불법 부동산 거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 투기대책본부를 구성해 검찰청과 국세청 등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단속한 결과 허위 거래계약 등 위반 사항 190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여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지와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행위를 중점 점검할 예정입니다. 도내 건축 경기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 건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 도내 건축 허가 면적은 23만 9천 제곱미터로 지난해보다 52%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거용은 40%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건축 경기 호황을 틈타 분양 승인 없이 사전 분양하거나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하는 행위 등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